안녕하세요. 시골 촌부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 이제 부산의 마지막 남은 세 지역구, 수용구, 연제구, 강서구 세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. 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조금 좀 그 살짝 우울한 기분도 있고 뭐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. 어쩐지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지금쯤 데이터가 확 쏟아져서 나와야 되는데 좀 많이 더딘 것 같길래 그 왜 부방대 활동하시는 분이 저를 이거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걸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낮에는 뭐 그 현수막 달러 다니고 오늘은 뭐 어디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활동하시다가 독직 폭행으로 누구를 고발을 해서 경찰을 고발을 해서 그 고발인 조사 받으러 어디를 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한테 제가 그걸 부탁한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 개인정보 그분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. 어디 있지? 여기 보면 여기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그분이 해놨으니 그분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, 직접. 와,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어, 이 선거 정보든 이 우리가 필요한 이 개표 상황표라든지 그런 그 뭐 시간대별 그 투표수라든지 선거인 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누가 그걸 개인적인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근데 이걸 왜 돈을 받나 몰라.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직접 해보니까 이 작업량이 엄청나요. 신청하고 나서 저쪽에서 메시지가 오면 그 뭐 입금하세요. 그러면 입금을 하고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입금을 해봤거든요. 바로 열람 될 줄 알고 입금을 했더니 그나마도 또 열람이 그 친구들이 지금 금요일 오후였으니까 얘들은 퇴근을 해버렸고 입금하면 이게 뭐 일반 우리 세금 낼 때처럼 이 사람한테 고유 계좌 정보가 주어져 가지고 자동으로 빡 오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입금한 사람 이름을 확인해서 출근한 다음에 그 사람 그 선관위 직원이 열어줘야 열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저 파일명까지는 표시를 해놓고 돈 입금시키면 보내줄게 오픈시켜줄게 그래 놓고는 돈을 입금을 시키면은 저녁이라서 안 되고 휴일이라서 안 되고 또 그나마도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요. 그 대략 저기 수수료를 제가 보니까 요거 한 장당 예? 요거 한 장당 50원이 책정이 되네요.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 넘어요. 250군데잖아요.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지역구 수가. 근데 그 안에 이게 투표소 동까지 다 따지면 이게 한 장에 50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. 제가, 전에 읍면동 수만 해도 몇 개였죠? 8만 8천 개 나누기 24 하면 어떻게 되나? 4천 5천 개가 되죠? 읍면동이 3,551개니까 거기에 투표소까지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? 한 투표소가 3개만 따져도 몇 개야 이게 도대체. 하여간 대략 계산할 때 한 저기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저는 대통령 선거 자료까지 청구를 하라고 그래 놨거든요. 그 따져보면 한 2, 300만 원이 들어가게 생겼어요. 그래서 나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뭐 부방대에서 지원을 그 경비를 보전해 준다고 하셨다니까 난 그래서 미리 뭐 활동 작업을 받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하면은 그게 또 기부금을 지출하는 거라서 좀 까다로운가 봐요. 그러니 제가 아까 통화해서 느꼈을 때는 아 이분이 나는 여유가 있는 분이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좀 반분할까요 그랬더니 아이 됐다고 그러길래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까 통화해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
무슨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일부 보내드린다고 해서 방금 전에 보내드리긴 했는데, 난 기본적으로 이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. 우리가 저 인감증명이라든지 무슨 뭐 저 우리가 개인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관공서에서 이 하드 카피로 된 용지로 된 거를 출력할 때는 종이값도 들어가고 뭐 잉크값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, 이거는 지네가 어차피 이 PDF 파일로 만드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자기네가 그 정부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, 이거 보세요. 이거 QR코드도 있잖아. 당연히 요거를 PDF로 해가지고 전산 자료로 보관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떠놓은 거거든요.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청구해서 봤는데 종이가 들어가기로 했습니까? 뭐가 들어갔습니까? 뭐 뭐 통신요금, 전기요금? 그리고 이거를 작업하는 애들은 어차피 직원들 아니, 공무원들 아니야. 그런 일 하라고 월급을 주는 애들이면 거기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, 예? 그냥 있던 전산 파일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잘라서 보내주면 되는 건데, 그걸 어째 한 장에 50원씩 받냐고, 예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제 방송을 보거나 해서 상황표 내에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가서 받는다 그러면 100명이 받으면은 이게 보니까 뭐 어떤 건 공짜로도 주고, 예? 어떤 건 제가 아까 9천 얼마까지 가는 걸 봤어요. 한 장에 50원이니까 200페이지면은 10,000원 아니에요. 그러니 뭐 그냥 평균 한 5,000원으로 잡고 100명이 신청하면은 그 선거구에 그냥 50만 원이 그건 뭐 뭘로 처리되나 몰라. 아유, 그래서 열받았습니다. 열도 받고. 그래서 제가 제 계좌는 뭐 우리 딸내미가 후원 계좌든 뭐든 하여간 절대 올리지 말라고 해서 그건 못 올리고, 예? 그래서 저는 저 도와주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분 계좌번호를 후원 계좌로 해서, 예? 그 비용이 모아질 때까지만 올려놓고 다 모아지면 그냥 내려버릴까,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. 일차적으로는 하여간 그 국민들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청구하고 받는데 장당 50원을 왜 받는지 난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. 그리고 이 부정선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, 예? 여유 있어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, 그런 생각이 또 좀 우울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수포챗 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구 계속 사양을 했었는데, 좀 뭐 제가 이 활동을 오래 할 것도 아니고요. 최대한 빨리 끝날수록 좋은 건데, 그 활동하는 동안에라도 저는 뭐 이 슈퍼챗이 라이브 하는 데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댓글에도 그렇게 해서 슈퍼챗을 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슈퍼챗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는 놈이니 뭐 쏘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,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 후원 계좌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. 한 분이 계속 올렸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꽤 여러 번 그 후원 계좌를 공개해 달라는 분이 있었는데, 뭐 구글에서 얼마 떼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. 그거는 민간 기업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에서 어쨌든 같이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거기서 쟤들이 폭리를 취한다 어쩐다 하는 문제는 그 기업체 문제로 두고, 하여간 뭐 좀 후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슈퍼챗을 좀 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립니다. 이게 지금 황당한 게, 저는 지금 데이터 들어오기만을 기다려가면서, 예? 손가락 빨고, 뭐 물론 다른 작업 미리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기사 했지만, 그러고 있는 사이에 수수료 납부가 늦어져 가지고 데이터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, 이게 내가 조금 내가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
예? 그 괜히 어려움을 끼쳤나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. 뭐 유튜브 뭐 3,000명 되고 하면 수익 창출 활동한다. 여러분들이 광고 보면서 제가 뭐 엄청 버는 것 같죠? 저도 이거 몰랐는데 뭐 돈 제가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. 뭐 쌓였다니까 쌓이는가 보다 그러는데 지금 이번 달 해가지고 슈퍼챗 쏴주신 금액까지 따지니까 한 17만 얼마 수익이 잡혀 있더라고요. 그나마 슈퍼챗 빼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광고 봐주는 걸로 해가지고 한 4,000원, 3,000원, 4,000원? 그 제가 뭐 한 앞으로 길게 서너 달 활동한다고 보고 서너 달 동안 다 한다고 해도 이거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는 수수료도 안 되니까 후원해 주실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좀 해 주십시오. 아, 이게 또 가다가 어떻게 이런 얘기로 흘렀나. 죄송합니다. 부산 자료를 한번 보시죠. 부산 강서구, 연제구, 수영구에서는 뭐 특이할 만한 사항 없습니다. 이 부산의 대체적인 특징이 이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는 10%에서 20% 사이로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고, 이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뭔가 편차가 팍팍 튀어나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컸었습니다. 거의 10%대 이상이었어요. 이게 이 숫자가 어떤 건지에 대한 자세한 그 설명은 제 동영상 중에 100번 이전에 그 각 지역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동영상을 아무거든 하나 보시게 되면 앞이나 뒤에 요 숫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100번 이전의 자료를 보시고요. 그냥 간단하게 요 숫자가 어떤 건가를 설명하고 넘어가면, 자, 우리가 지금까지 개표 결과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데 사용했던 이 데이터는 이 개표 상황표, 그러니까 개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개표 현장에서 개표소에서 그 개표하는 과정이 다 기록된 용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1629표가 망미 이동 관내 사전의 그 투표수인데, 이거를 분류기 운영부, 전자개표기 운영부에서 기계에다 돌려서 이렇게 먼저 분류가 되고, 그걸 이제 요 숫자를 같이 넘기면서 그 분류하지 못한 45표를 넘기게 되면 그거를 심사집계부에서는 사람 손으로 직접 분류를 해서 후보별로 나누고 무효표까지 나누고, 그래서 요거 더한 기계로 분류한 거하고 사람이 재분류해서 나온 거랑 이렇게 합친 이 숫자가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. 어디 갔니? 망미 이동 관내사전, 망미 이동 관내사전 779-70812, 779-70812. 그러니까 이 숫자를 우리는 보고 조작 순위 이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, 저는 이게 아니고 요 숫자 구성된 것 중에 반이 아니고 이 작업 순서에 따라서 기계로 분류된 거하고 사람이 분류된 거하고 중에 숫자는 전체를 다 1629라는 거를 취해서 작업을 하지만 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득표율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. 어쩌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재분류했을 때 원래 있던 숫자랑 같게 나온 데가 하나도 없고,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류가 있고, 또 하나같이 국힘이 불리하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유리하게 5% 10% 가까이 더 득표율이 나오는 이 상황을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, 그래서 재검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, 아무튼 요거는 손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다고 하지만 이게 정확한 득표율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만 해도 보세요. 예?
기계로는 770대 690인데 손으로 한 거에서 어떻게 거의 3배 가까이가 나오냐고. 오히려 여기선 숫자가 더 적은데 기계에서는. 그래서 요 숫자를 득표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쪽 관심을 많이 끌었던 수영구를 보시죠. 여기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던가요? 아니면 경선에서 됐다가 후보 사퇴했나? 어쨌나 하여간 요 국민의힘 정현우 후보표를 얼마나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당선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, 자,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나? 여기 제가 아까 그 상황표에 있던 숫자를 다 적어가지고 합계한 득표율. 예? 요건 기계에서 얻은 득표율, 요거는 사람 득표율 해서 요 차이가 8%가 난다는 거예요. 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율이 손으로 한 득표율보다 8% 정도 높다는 거예요. 더불어민주당은. 상대적으로 정연우 후보는 사람 손으로 분류한 거에서는 65.6%인데 기계로 한 거에는 56.7%. 그래서 그걸 쭉 요약해서 당일 관내 관외로 분류해 놓고 총수에서 득표를 계산하는 게 이거니까, 이게 7.2%가 이쪽 정현욱 후보하고 무소속 장해찬 후보의 표를 빼서 여기다 넣어줬다는 의미인 거예요. 이게 플러스라는 거는 개표기의 득표율이 이만큼 더 높은 거니까.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이 두 사람 거를 빼서 여기다 넣었다는 의미입니다. 이 사람 참 뭐 있다고 여기 저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래? 여기 것까지 빼가지고 알뜰하게 해먹었어요. 그리고 특징적인 게 부산에서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요, 지금까지 했던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이게 대략 10%대거든요. 아, 여긴 또 뭐야? 북구른 여기도 전재수 아닌가? 아니구나. 정명이. 이렇게 뭔가 삐까삐까 하거나 이런 데는 숫자가 높아. 예?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10%, 20% 전국 평가는 낮았거든요. 근데 수영구에 보면 36.8%. 이게 아마 부산 내에서는 제일 높지 않나 싶은데, 이 숫자면. 봐, 10%, 사상구는 10%. 여기는 또 어디야? 기장군도 35.8%. 하이, 미친놈 널뛰지 하니까 이건 뭐, 어디다가 뭘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, 얘가. 수영구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여기는, 여기, 이 두 사람이 표가 갈라지면은, 예? 갈라지면 혹시 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전선거인 수에도 왕창 부풀리고 여기도 7.2%나 이렇게 부풀려 봤나? 아무튼 그런 게 좀 보입니다. 그래서 뭐 결과로 보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개표기 조작까지를 수개표 했다고 봐도 10%가 안 돼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는 어려워요. 뭐 발표된 것에 당연히 어렵고 선관위 발표에서는. 근데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가 36.8%, 이 12,244표가 더해져서 민주당에 더해져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올라가니까, 예? 그거를 이제 올라갔던 거를 거품을 빼고 보니까 장해찬 후보가 11.2%가 돼서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. 예? 젊은 사람이. 그리고 당의 반기를 들고 무소속으로 나왔으니 그나마 그 선거 비용을 당에서 보전해 줄 리도 없는 거고요. 젊을 때 좀 말 실수한 걸 가지고 그래? 아유, 이런 사람 빼놓고 뭔 싸움을 하겠다고. 자, 다음 연제구 보시겠습니다. 연제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안 나온 곳이네요, 보니까. 예? 자, 이런 경우도 보세요. 민주당만 뭐가 덕을 보는 줄 알았더니 하여간 국힘은 빼고 그거를 진보당 후보 한 대가 밀어주는 거야. 환장하죠.
이건 맞나? 맞죠? 68대 31. 왜 이게 거꾸로 그렇지. 54대 42, 45로 이기긴 했는데, 이겼다고 발표를 선관위에서 하긴 했는데, 실제로 사람이 수개표했다고 보면 65대 35로 더 벌어지고, 또, 여기는 뭐, 그나마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. 민주당이 아니라 그런가. 뭐 저렴하게 올렸잖아요. 4,900. 이거 뭐 지금까지 보던 것 중에 굉장히 낮은 거야. 10%대 초반이면은. 여기도 만약에 이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표차로 보세요. 뭐 한 표. 다른데 제가 유성군가는 70%까지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이런데 뭐 한 20%만 지금 12%가 6천이니까 한 30% 다른 지역이 한 것처럼 이런 데처럼 30%를 여기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얘를 미뤄줬다 그러면 이 결과도 바뀌었지 아예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강서구는 딱 전형적으로 이 부산 지역에 나타난 일반적인 모양.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10%대로 낮고 이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이쪽 표를 빼오는 이 작업은 무식하게도 이루어진 거의 10%에 가까이 이루어진 거예요. 뭐 그래도 어쨌든 한 10% 차이 정도로 아주 비등비등하게 7,000표 차이로 7,500표? 8,500표 차이 정도 되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없었다고 보면 32대 68인데 뭐가 뭐 부산 뭐 무슨 벨트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일단 얘들은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막 떠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이 숫자로 이렇게 조작하러 앉았던 거예요. 이게 68대 31을 아무리 지네가 뭔 수를 써도 이거를 뒤집기는 어렵겠지. 어떻게든 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44대 56까지는 만들었는데 워낙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니까 못 뒤집은 거고. 연제구도 마찬가지죠. 연제구도 68대 32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뒤집겠냐고. 하긴 여기도 다른 지역처럼 한 30% 했으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네. 11,000명이니까. 수영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는 충분히 올렸구나. 충분히 올렸고 여기도 뭐 한 3% 더 한다고 했으면 됐을라나? 이게 이제 부산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. 근데 이 부산 지역에 뭐 이렇게 전체 평균을 내본다든지 뭐 이 안에 각 지역구는 제가 다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각 지역구가 중요한 거고요. 이게 광역 단위별로 뭐가 이렇게 다시 득표율을 계산한다든지 뭐 득표수를 총 합해서 다시 득표를 계산하고 뭐 사전선거에서는 얼마가 부풀려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요 부산 내에서만 해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고 요거는 이제 다른 나중에 광역 단체별로 뭐 예를 들어서 대구랑 광주랑 비교한다든지 뭐 서울이랑 광주랑 비교한다든지 어쨌든 광역 단체별로 같은 단위의 데이터를 놓고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전이란다. 부산 쪽은 이걸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지역구를 다 올린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선거구가 궁금하다 그러면 제 동영상 중에 쭉 썸네일 보시다 보면 썸네일에다가 동 이름이나 하여간 알만하게 제가 적어 놨으니까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주말에 지금 뭐 아까 그래서 제가 저 도와주시는 분 부방대 인증 대신 받아 들어가 가지고 엄청 많이 받아 놨습니다. 보니까 대선 때 개표 상황표 같은 경우는
그런 거는 뭐 원래 떠 있던 거라서 그런지 공짜로 무료로 오픈하는 선거구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돈을 내라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음, 공개는 해놓고 돈 내면 줄게 요런 데가 또 있고 아예 지금 뭐 아예 저 접수도 안 한 데도 있고 아예 개판이에요. 아니 그리고 그런 거야 각 선관위에서 갖고 있더라도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걸 관리를 안 하나 문서 관리를 전산적으로는 중앙 서버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역 선관위로 신청하라 그래서 250군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직접 그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게 전국 그 데이터를 이렇게 신청해서 받고 하는 것도 엄청 꼼꼼해야 되겠더라고요. 예? 보세요. 신청을 해놔. 그러면은 뭐 접수 처리 중인가? 접수 확인 전인가? 뭐 그 한 단계 나오고. 그래서 처리 중 나오면 아, 저 사람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겠거니 그러고 있는데 그 처리 중 기간이 쭉 가다가 한 2주쯤 되면은 처리 완료 그러고는 메시지가 띄고 오면 돈 내세요 그러고 메시지가 오면 돈을 내야 돼. 돈을 내고 나면 그나마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근무일 며칠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오픈을 해. 그러면 한 지역구만 해도 그 네 단계 다섯 단계를 거쳐서 어? 다 완료를 해야 되니 256개를 쭉 리스트를 적어 놓고 요거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면서 하지 않으면 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수도 있고 뭐 예? 엄청 복잡한 일을 제가 부탁을 드려 놓은 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절반이 일단은 넘었으니까 지금 확보된 데이터를 일단은 쭉 입력을 해 놓고 해 가면서 이제 빠진 지역 빠진 지역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쭉 오다가 요 수용구가 없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됐었거든요. 서울도 지금 다 했는데 강동구 지역을 이분이 신청을 하는 걸 빠뜨렸나 봐. 그래서 다시 신청하라고 그래놨는데 그런 거 이제 들어올라 그러면 서울 전체가 어쨌든 또 2주 늦어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 최대한 그 신청하는 데서 무슨 수수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뭐 이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좀 아니다. 슈퍼챗은 제가 부탁할 일이 아닌 거고요. 제가 하여간 그 광고 봐주시는 것만 해도 그거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 돈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여간 열심히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누르면은 뭐 구독자가 엄청 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좋아요는 제가 다른 분들 영상 이렇게 보던 거에서 대략 갖고 있는 느낌보다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요를 아주 열심히 눌러주시는데 뭐 구독자는 맨날 거기서 거깁니다. 뭐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겠죠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주말 내내 뭐 저는 특별한 스케줄 없이 데이터 입력하면서 그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영상을 찍어서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